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은 7월 18일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인데요. 이 영상은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준석은 쫓겨났고 이준석은 아마 국힘 내에서 다시 당권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은 쫓겨났고 박지현은 일회성으로 이용만 당하다가 쫓겨날 위기에 있다. 그래서 신문이나 언론에서 공중파 3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금 이준석과 박지현과 이준석을 대비시키면서 왜 청년 정치가 이렇게 뿌리내리기 힘든 것인가 하고 칼럼도 쓰고 또 분석, 방송에서는 분석 방송도 하고 이러죠. 고고팁은 항상 말씀드리기를 보수는 계획돼야 하고 중도층까지 가져와야 하고 탈진보층까지 아울러야 한다. 그러려면 기득권, 정치에 있어 기득권이 변해야 한다 하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를 깨려면은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새롭게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지금 국힘은 진공 상태에 들어갔어요. 진공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준석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국힘의 기득권과의 마찰 또 기성세대의 마찰이 그 진공 상태가 없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돌아온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박지현이가 오늘 18일 아침까지도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당대표 출마 신청을 했다. 그죠?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될 것입니다. 청년 정치. 지금 요번에 이준석과 박지현이 도태되는 과정을 보고 도태되는 게 아니라 일단 기존 정치권에서 팽당하는 모습을 보고 언론인들과 학자들과 지성인들이 칼럼을 쓰기를 과거 청년 정치를 이렇게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고TV는 그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김영삼의 청년 정치 26세의 국회의원이 됐고 결국은 60대의 대통령까지 올라가며 김대중은 37세에 목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김영삼 다음으로 대통령까지 하죠. 또 김종필이 혁명 5.16 쿠데타 5.16 혁명을 일으킨 게 중년 시절인 35세입니다. 그도 역시 대통령 목전에 갔다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즉 대권의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과거에 한 20년 전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동안 모든 칼럼과 모든 정치권에서 이제 삼김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아주 덜 끌었죠. 그래서 삼김 체제는 결국에는 그들이 대통령을 한 번씩 하면서부터 퇴장을 하게 되고 그들은 그래도 후진을 양성했다는 것이 후진 청년 정치인들 지금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초반까지가 난 청년으로 보는데 어떻게 된 게 청년이 100세 시대라 그래서인지 40대까지도 청년으로 봅니다. 기가 찬 분위기가 조성되는데요. 30대에 보통 결혼을 하고 과거에는 우린 20대에 결혼을 했지만은 30대에 결혼을 하면 그건 청년 아닙니다. 가족을 꾸리고 가정을 보살피면 중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0대, 40대. 그런데 왜 이준석과 박지원이가 팽을 당하는 순간에 청년 정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는 필요한가 하고 칼럼을 쓰느냐 이 문제죠. 대한민국 식자들이 칼럼을 쓰는 식자들이 청년 정치는 항상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그들이 지금 그 사회적인 논리가 뭐냐면은
그들이 정치를 20년, 30년 하면서 후진을 양성하지 않고 그들 청년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돼버렸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고고티베 같은 건 항상 말씀드리기를 우리 애비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최소한 60, 70들은 정치권에서 아주 중출한 정치인, 국민들의 해안을 주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는 다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고고티베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출마할 적에 내가 이준석, 저는 정치인들, 지금 특히 국힘의 정치인들하고 개인적인 연분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준석을 대세로 몰고 갖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야 되냐 했으면은, 구 기득권 정치 세력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어야 한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준석은 그 SNS 전사로서 구기득권까지 포용을 하면서 구기득권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기득권을 공격만 했다는 것이고, 박지원 쪽은 역시 구기득권을 공격하고 구기득권 586 세대에 의해서 팽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청년 정치라는 것이 현재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정치 신인으로 대도할 때는 박정희라는 당대의 거물 정치인이 있었고, 물론 김영삼은 자유당을 위해서 싸웠죠. 이승만을 투쟁하면서. 김대중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치를 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박정희를 넘기 위해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이 호응하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갖고 정치 전면에 서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할 때 보면은 좌우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아고 그들을 선전선동하면서 국가적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근데 요새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은 국가적인 아젠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크롱하고 자꾸 안철수하고 비교하고 마크롱하고 이준석을 비교하는데 그런 아젠다가 없어요. 국가적인 아젠다가. 그래서 기존 기득 또 기성세대에서는 이준석을 밀은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야 좀 덜하겠지만은 기존 세대들이 우리가 잘못한 게 있고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있으니 이제는 시대가 변해하고 또 미래를 열어야 하면 세대를 변해야 하니 이준석이한테 기대감을 갖고 한번 해봐라 하고 국민들이 이준석한테 투표해서 당대표를 시킨 거죠. 좌우를 통틀어서 국민 여론조사가 30% 들어갔으니까 그죠. 나중에 50% 들어가죠. 결선에서는. 그리고 박지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지원을 급히 차출해서 당대표, 비대위원회 당대표입니다.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전선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국민은 국힘을 먼저 버렸죠. 국힘을. 박근혜 탄핵 과정부터 지금까지 하면 11년이지 않습니다. 벌써. 그렇죠. 11년 전에 국힘을 버렸고 더 이상 국힘의 효용 가치가 없으므로 정치를 바꾸고 세대를 교체해봐라 한 것이 바로 이준석의 당대표 등장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 뜻을 못 알아채고 그 자기 정치는 뭐 다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못 알아채고 상대편하고 진영을 나누고 민주당과 진보층에 대해서 공격만 했다는 것이고 또 내부에서도 50, 60, 70하고 싸우는 내부 투쟁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내부 갈등을 유발했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남녀 갈등 2030의 남녀 갈등을 분리시키면 남녀 갈등을 유발하면서 2030을 갈라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라는 건 통합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우리 50대, 60대, 70대는 이제 물러나거나 물러난 사람이니 너희는 우리와 같은 정치를 하지 말고 이준석아 너는 우리와 같은 정치를 하지 말고 국가적인 통합 아젠다와 자와 우를 뛰어넘는 또는 남녀를 뛰어넘고 노소를 뛰어넘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갖고 한번 정치를 해봐라 하는 것이 묵시적인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그거를 못하고 계속해서 정치 갈라치기 들어갔다는 것이죠. 정치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어요. 민주당도 싫고 국힘도 싫고 좌도 싫고 우도 싫다. 그러면은 새로운 국가 어젠다를 갖고 오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를 해봐라 하는 것이죠. 그게 정치인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공격과 갈등과 또는 정의와 희롱, 조롱까지 가면서 스스로 자폭한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박지현으로 넘어가면은 박지현의 경우에는 정치할 생각도 없으나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들은 먼저 국힘을 11년 전부터 치기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국힘에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선거 과정을 쭉 보면은 11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 김종인 씨랑 걸출한 정치 분석가가 나타나면서 민주당 문재인의 그 난정과 김종인의 걸출한 정치 분석가 국가개혁주의자가 나타나면서 민주당의 몰락의 위기가 들어가고 거기서 박지원을 급하게 등장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지원은 보면은 2030의 여성층을 위주로 해서 이준석이가 2030 남자를 갖고 가므로 2030 여성의 벽을 쳐가지고 민주당이 그래도 대선 때 지선 때 큰 참패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박지원도 보면은 박지원이가 지금 그 역시 2030의 갈등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도 그걸 이용하고. 근데 2030의 갈등은 이준석이가 먼저 이용을 했었다. 그럼 박지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면 역시 국가적인 아젠다가 뭐냐?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핍박받고 남성 위주의 사회를 깬다. 그것도 역시 정치적인 국가 아젠다나 또는 통합의 메시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정치인을 갖다가 젊은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세대 교체를 해야 되므로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국민의 요구나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거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정치인은 필요하다. 정치 세대 교체는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젊은 정치인의 태동 과정을 보면은 기존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들이 은퇴하는 걸 대비해서 젊은 정치인을 들였다는 거예요. 들였죠. 그 전부 다 들어가지고 국회의원직으로 나가게 했고 국회의원직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그들이 개혁을 요구한 것이 기성 정치 세대예요. 기존에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김영삼 같은 경우가 그 사람은 100% 우파입니다. 시장 자유주의 경제 그 다음에 대국간에 100% 우파인데 김영삼 같은 경우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박정희하고 대체되고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저교하던 군사 쿠데타의 주력 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단죄하면서 역시 그 30대 40대들의 7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을 끌어들인 게 바로 김영삼입니다. 후학을 양성했다는 거죠. 후진을. 김대중 역시 그 586들을 갖다가 처음으로 진입시킨 게 386을 진입시킨 역시 김대중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정치 한계를 봤다는 거죠. 우리는 정치 투쟁을 위해서 박정희를 몰아내고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했으니 우리 다음에 열릴 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김영삼은 후진들을 갖다가 들였고
그 다음에 김대중도 후진들을 들였다는 거죠. 그들이 민주화 운동이죠. 민주화 운동에서 투입된 사람들이죠.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그때 30대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럼 현재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꽤 나오죠. 뭐 김세연이라든가 정병국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또 뭐 원희룡이라든가 또 저쪽에 누구야? 남경필이라든가 30대에 다 진입을 하게 되죠. 30대, 40대 초. 지금으로 보면 청년 정치인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힘을 못 피죠. 그러면은 그들도 역시 새로운 국가 아젠다를 못 열고 그들도 역시 쉽게 말해서 신진 세대 그들도 역시 국가 아젠다를 못 열고 국민 통합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고 파당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죠. 보수당, 민주당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정치인이, 그 20대 정치인, 30대 정치인을 갖다가 꼽은 게 박근혜죠. 박근혜 2012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젊은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 그게 퀴즈로 들어온 게 손수조, 김상민, 김상민이죠. 그 다음에 이준석 같은 애를 집어넣었죠. 그죠? 근데 그들이 지금 보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가 돼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에도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죠. 민주당 애들도 30대, 40대 정치인을 지난 총선에서 꽤 집어넣었죠. 근데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 거의 전무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그들을 갖다가 기존 정치권, 기득권, 정치 기득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하죠. 기득 정치에 벽에 부닥쳤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봐요. 현재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질곡적인 사회는 김영삼, 김대중 시대였어요. 그들은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죠. 그 당시에는 후진국이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선동이 더 강했고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었고 지역 인물을 갖다가 지역에서 뽑아서 중앙으로 올리려는 분위기도 있었죠.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만개하고 SNS가 이렇게 막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생적으로 정치를 투입됐고 스스로 하고 싶어 투입됐고 국가를 계획하고 박정희에 대항하고 이승만에 대항하면서 국가가 나아갈 길이 뭐냐를 갖다가 수십 년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사회가 복잡하게 하고 국가가 복잡하게 하고 또 외교 전선도 엄청나게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죠. 그때는 성장만 하면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인적인 자질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통합 개념과 좌우를 불문하고 그들은 국가적인 통합 개념과 국가의 나아갈 길을 민주화다, 인권이다, 성장이다 하고 같이 외쳤던 사람. 그럼 지금 젊은 청년 정치들은 과연 그것이 있는가의 문제죠. 차출된 사람들이죠.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차출돼서 그거를 발판으로 이준석은 비대위원으로 들어갔고 박지원은 당대표로 급조돼서 들어가지고 이준석은 11년 동안 투쟁하면서 당대표로 올라갔고 지금 박지원은 병아리같이 그냥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데 박지원 앞으로 큽니다. 보시면 알지만. 그러면은 그들이 과연 국가사회에서 한 게 뭐냐 이것이죠. 마크롱을 비교하고 김대중, 김영삼을 비교하고 과거 정치인들에 비해서 그 젊은 청춘 20, 30대의 그 격렬한 투쟁과 화려한 언변과 대중을 갖다가 휘어잡는 그 선전선동력 국민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박지원과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대중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국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아젠다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이번에 발각됐다는 것이죠. 그게 없다. 그들은 파당을 일삼고 그들은 상대편을 정오하고 공격하고 갈등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평가로 보면은 이준석이가 26세에 박근혜 비대위원 차출된 과정과 박지원이가 민주당에서 당
비대위원장, 당대표로 차출된 과정을 보면은 26사를 동일하게 보면은 박지원이 파괴력이 훨씬 크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둘 다 아직 멀었어요. 둘 다 아직 멀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이 사회와 국가와 국민을 이끌고 가는 개혁 마인드가 도대체 뭐며 아젠다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존 정치권에서 전체 좌우를 통틀어서 그걸 갖다가 투쟁하면서 융합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내에서 싸우고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오와 갈등과 공격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지성과 집단 이성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기존 정치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러면은 이제 박지원을 연호하고 이준석을 연호하는 20, 30대 층을 갖다가 봅시다. 남녀 다 통틀어서. 그들 역시 20, 30대 지지자들 지금 20, 30대 그 유권자들이 무엇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뛰고 있는가. 그들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대단히 이익주의예요. 국가적인 아젠다는 몰라. 민주당이 싫으니까 국힘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애들이 싫으니까 이준석을 지지하고 국힘 꼴통들이 싫으니까 이준석을 지지한다. 그죠? 박지원도 보면은 박지원을 연호하는 20, 30대들은 국힘이 싫으니까 박지원을 연호하고 늙은 꼰숙이들이 싫으니까 민주당에 박지원을 연호한다. 이거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키우려는 것은 결국은 기성세대가 고고TV에 하는 기성세대가 그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벌써 솔직히 말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물러나야 한다고 골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 586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공통점입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들은 정권을 갖다 악의같이 권력을 갖다 악의같이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많다. 그 586 후배 정치인들을 우리가 잘못한 게 많고 이제 우리 물러나야 돼. 그런데 쟤들이 하는 거 보면은 적어도 미덥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2030의 지지를 받는 그 젊은 정치인들이 과연 뭐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내부 진영을 갖다가 공격할지 그들은 박지원과 이준석은 그걸 막은 적이 있는가?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맡겨주시고 내부를 비판하더라도 우리가 잘 나갈 길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좀 지지해 주십시오. 크게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현재 2030들이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말이죠. 초양극화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과 그 외 직종군 또 전문직과 그 외 직종군이 임금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초양극화 빈부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저출산이 이렇게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복지도 아직까지 멀었고 그죠? 사회적인 안정망이 아직 멀었고 그런데 지금 2030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초양극화가 벌어져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연봉이 1억씩 됩니다. 공무원 9억 30년 다니면은 삼성전자 대졸 출시라고 똑같이 됩니다. 월급이. 연금까지 합하면.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초양극화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약자들을 공격하고 있죠. 특히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20대 남자애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초양극화의 문제예요. 초양극화. 초양극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생산과 저출산인과 저생산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관가하고 지들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애들도 안 낳고 그게 국가적인 책임이다. 솔직히 해서 기성세대인 고고TV가 물지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2000년 이래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뭐를 또 탐하려고 기성세대가 잘못했고 기성세대가 다 헤쳐먹어서 자기들이 취직도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빈곤한 생활을 할 수뿐이 없다는 2030의 논리가 이때까지는 그 정치꾼들이 그걸 이용해서 2030 표를 얻기 위해서 무마를 시킨 과정이었지만 과연 그게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현재 2030이 3040이 되고 현재 3040이 4050이 되는 게 5년 후 10년 후뿐이 아닌데 그들은 그러면은 지금 2030이 따라오는 1020들한테 어떤 변명을 할 것인가? 일에 대한 일이 악의에 대한 악의의 사고에 들어갔다. 그들이 지지하는 젊은 정치가 과연 대한민국을 걸으면은 통합하고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2030들이 남연화하는 걸 보면은 똑같이 상대편을 갖다가 정화하고 공격하고 그것뿐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밑바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30 정치인이 필요하다. 세대 정치를 교체할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건 지금 사회적인 합의예요. 단순하게 보면은 국힘에서 이준석을 쫓아낸 것은 기득권이다. 민주당에서 박지원을 한번 이용해먹고 팽식하는 게 기득권이다. 그들 기득층들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자기들이 잘못을 압니다. 젊은 애들보다 자기들이 잘못을 아는 게 자식들을 키우고 사회적인 관계망을 더 많이 가진 50, 60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2030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이나 그것을 대변하겠다는 이준석이나 박지원이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사회적인 정오와 갈등과 공격만 갖고 그것을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그걸 힘으로 해서 상대편과 내부를 갖다가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국민이 그걸 인정할 것인가? 안 된다는 거죠. 2030들은 지금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과연 사회적인 혁명화 과정, 사회적인 개혁 과정이 될 것인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정오와 갈등만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한 26번을 했네. 하고 싶은 말 반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젊은 정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정치인은 항상 사회 국가적인 좌우 보수 그 다음에 상하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그들이 시연할 미래를 시연할 정치적인 아젠다를 갖고 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밑받침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을 지지하는 것은 극소수다. 오히려 5060들이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이 젊은 정치인을 지금 팽식힌 것은 그들의 잘못도 있고 기성세대의 잘못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계속 기성세대나 기성정치권에 갖다가 오물을 투척하듯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공격을 하는 한 젊은 정치인의 태동은 안착이 안 될 것이며 정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크롱을 보셔요.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많았어요. 우리 젊은 정치인이. 결국 그들이 투쟁과 질곡 같은 그 정치사를 뚫으면서 결국은 나라를 거머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